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물가 충격에 국내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의 5월 광주 전남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주식거래 대금은 6조 4,695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9,051억 원, 12.3%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 대금 비중도 전달 0.84%에 비해 0.05%포인트 낮은 0.79%로 나타나 다른 지역보다 거래 대금 감소세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마스 단속 오류 사건 보도 이후 억울하게 속도 위반에 단속됐다는 비슷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단속 오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최근 경량 승합차 다마스가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2km 초과속을 했다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단속 카메라 측정 오류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로차 기사 이권동 씨도 지난 2017년 여수산단 도로에서 규정보다 시속 59km를 초과한 시속 139km로 달렸다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항의하자 경찰은 단속 카메라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고 결국 해당 날짜에 시속 139km로 달린 적이 없다는 차량 운행 기록을 제시하고서야 겨우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수경찰서 전화하니까 절대 카메라 이상이 없대요. 이거를 해명하려면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종종 발생하는 황당한 과속 단속 오류. 그나마 차량 운행 기록이 남는 화물차는 해명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다마스처럼 일반 운전자들이 오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 측정값을 반박할 물증을 운전자가 직접 찾아 해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단속 적발 사실이 운전자에게 통보돼야 하는 의무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와 단속 지점 주변 CCTV는 2주면 대부분 사라지는데 운전자가 과속 적발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통보를 받게 되면 입증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화로차 차주와 논란이 된 다마스 차주도 각각 단속 4개월과 6개월 뒤 통보를 받았는데 다마스 차주의 경우 블랙박스가 이미 사라져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경찰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해보지 않고 무조건 차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 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무고함을 적절히 해명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일당 독점의 광주 정치 지형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습니다. 파격적이지만 대한정당, 정책정당으로서 존재감을 키우며 지역 민심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생당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튼튼한 민간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산물로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오는 2027년이면 자본 잠식도 우려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민간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민간 매각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당을 떠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고 민생당이 이처럼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배경은 뭘까? 광주의 논란의 불씨를 지피면서 3년여 법정 다툼을 끝내고 최근 조직을 추스린 당의 존재감도 높이고 광주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통해서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와 실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의 정치 지형도 바꿔보자는 다중의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실상 일당이 행정과 의회 권력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으로 지역에서 쏠쏠이 표심을 얻었던 국민의힘 역시 호남 포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서진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호남 주민들께서 저희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저희는 일로서 보답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진보당.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를 딛고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겠다는 정의당도 광주 정치를 바꾸겠다며 민주당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정 한계에 부딪혔던 국민의힘과 소수 정당들의 이런 행보가 일당 독점 그리고 일방통행식 광주 정치 지형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여수산단이 안전하고 환경적인 산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여수산단 거버넌스 권고안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어제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난해 2월 여수산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이 확정됐지만 1년이 넘도록 기업들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채 환경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전라남도가 거버넌스 권고안의 온전한 이행을 도정 목표로 세워 반드시 실현할 것과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도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의미 있는 변화들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4호로 철광석을 2300도의 고열로 녹여 주철을 만드는 제철의 핵심 설비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3,700억여 원을 투입해 이곳 4호로의 설비를 전면 새롭게 교체하는 2차 개수 사업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9년 1차 개수 사업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번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4호로의 2차 개수 사업은 스마트고로 시스템 구축 외에도 다른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청정 브리더 신규 적용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환경 설비가 새롭게 대폭 추가 적용된 겁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4호로에 적용된 환경 설비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휴풍용 집진 브리더를 적용하였고 원료 지역 집진 설비를 확충하는 등 비산먼지 배출을 90%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5년 동안 4호로에 적용된 환경 설비를 포함해 투입한 환경 투자 사업비는 모두 6,100억 원. 앞으로도 3년 동안 원료 야드 밀폐화 등 환경 사업에 8,2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포스코는 노천 야드 밀폐화 등과 같은 친환경 설비를 지속 도입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아직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도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말 기준 16,120톤으로 3년 연속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저탄소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 프로젝트는 이 같은 유의미한 성과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기대치에 이르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수기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업체 임직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치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 모업체 관계자 2명과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340여 차례에 걸쳐 염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고의로 누락시켜 각종 행정처분과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피해왔으며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리 오해도 없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지역의 노동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제철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선고를 수차례 연기한 것도 모자라 이달 초 예정된 선고 기일을 또다시 미뤘다며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며 소송에 참여한 258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판결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전남 지역 당선인들도 각각 인수위를 꾸리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수위 구성 면면을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큰 곳이 적지 않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기간 강조했던 구호를 반영해 전남교육 대전환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인수위를 꾸렸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6명, 현직 관료나 교장까지 포함하면 교육 간부 출신이 10명에 달합니다. 민선 8기 교육정책에 현장 교직원이나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한 교직원분들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교육의 혁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교육 경험과 철학으로 과연 이런 미래 교육의 정책들을 좀 수립할 수 있을지. 인수위 대신 비전 공약위원회를 꾸린 민선 8기 전라남도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위원장 4명 가운데 3명이 현직 대학 총장. 특정 분야에 치우친 데다 정부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힘을 비롯한 타 정당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뀐 목포와 진도 등도 대부분의 인수위가 당선인의 캠프 인사 등 측근으로 구성되다 보니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전임 군수 경험이 있는 장흥군과 강진군수 당선인들은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가 운영이 되면 공무원들한테 불필요한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국민을 하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출범을 보름 앞둔 민선 8기. 당선인들의 인수 절차에서 민선 8기 4년을 엿볼 수 있는 만큼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했던 인수위 구성부터 아쉬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제9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추천했습니다. 제9대 광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당선인 11명은 어제 회의를 통해 제9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3선의 서영배 당선인을, 전반기 부의장에 4선의 백성호 당선인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9대 광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은 다수 의석수에 자만하지 않고 지역 발전과 지역 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소수당과 협치할 것이라고 의장단 추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회 운영과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23건의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게 되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메뉴를 탑재하도록 했습니다.